실장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생기냐면 도대체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오지를 않아. 오지를. 나는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데 기획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소품은 뭐로 해야 된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촬영팀에 몇 명이 붙어야 된다, 그 제작비 계산, 제작비 저기 산출도 다 해놓고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만 불러내. 저녁에만 나를. 가면 돈을, 현금을 이만큼씩 갖고 다녀. 가방에다 차가지고. 그 마음에 들면 200위안. 두 장이잖아요. 그냥 돈의 가치를 못 느끼네. 200위안 주고. TV야. 웨이터들 들어와서 저 제다리 놓고 가면 일로 와. 200위안. 그럼 완전히 마담이 보면 완전히 재벌이 온 거예요. 재벌. 머독이야, 머독. 언론 쪽에 재벌이 온 거야. 그리고 신장이 위구르족들이 있어요. 약간 러시아처럼 생긴 사람들. 걔들 오면 걔들 전통 복장 들고 와서 녹화하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전통춤 추는 거야. 2명, 3명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조그만 북 같은 거 들으면서 땅땅 따당 따당 하면 막 이러고 춤추는 거야. 걔네들. 그 한 5분, 10분 추면 아 수고했어. 일로 와. 술 한잔 먹어. 그러고 걔네들 300위안씩 주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들 표정이 확 일그러지죠. 왜냐면 얘네들은 300위안 받으려고 2시간을 막 술 따르지, 춤 같이 춰야지, 막 만지는 거 다 신체 검사 다 당해야지. 근데 그년들은 와가지고 5분, 10분 춤추고 돈을 팁을 받아가니까. 그런데 걔네들한테 그렇게 팁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술을 일반 사람들은 오면 먹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70만 원, 80만 원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일 그러니 돈이 어디서 나냐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아니 노는 것도 좋은데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다가 제가 편지를 쓰게 됐어요. 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미국에 있는 나를 왜 불렀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가자고 하고 그래서 했는데 당신 행동이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내가 요번 주까지 며칠 뭐 한 3, 4일 남았죠. 그래서 뭐 요번 주 금요일까지 회사에 와서 정식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하면 난 회사를 그만둘 거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어요. 현장이 어디인지 찾아가서 이제 줬어. 그때 저녁에 이제 밥을 먹자고 그러더라고. 그 밥을 먹으면서 지가 하소연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은 또 이제 제작사 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협찬사들 대표들도 오고 또 애들이 지금 현장에서 너무 지금 불협화음이라는 거야. 중국 팀하고 같이 또 촬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찍고 합쳤다가 찍고. 그리고 또 반대편 그 중국 제작사 측에서도 왕 감독이라고 진짜 실력 좆도 없는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찍었는데 거기에 또 걔네들하고 또 합류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깔 보고 뭐 조명 색깔 뭐 우리야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A팀 B팀이 찍으면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뭐 켈빈 같은 거 이런 조절 그 불빛 조절도 하고 뭐 5600으로 가느냐 뭐 3200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맞춰서 하고 뭐 텅으로 가느냐 데이로 가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때깔도 다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첨부할 때 색보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이 색보정하고 그러는 게 쉽지만 그때는 전부 베타스코프 같은 거 놓고 다 조절을 했거든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하고 가니까 저녁에 만나서 또 큰 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고 나는 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중국 측 카메라고 우리 측 카메라고 합쳐서 또 같이 찍은 거야 현장에서. 그러니까 만나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측하고 중국 측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달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술을 자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야. 그 결론은 지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작비가 그냥 축축축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둔다. 나간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만류를 했지. 만류를 했는데 잘난뽕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우리 내 밑에 같이 있었던 김 감독이라고 했는데 아유 감독님 이거 한국 가서 제작사 하시는 것보다 여기가 완전히 블루오션인데 여기서 해보는 게 우리끼리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래? 너 여기 있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재밌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해볼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제 나름대로 또 따로 얻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없고 뭐 저기 하고 그런데 이제 짜진텐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도로에 있는데 건물 정면에서 보면 그 한 15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정면으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 건물이. 그리고 이상하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별 생각이 없었지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풍수에 그렇게 안 좋다네. 그래서 올라갔어.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데 뭐 사무실을 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다 필요 없는 거야.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뭐 어항도 있고 뭐 다 이게 돼 있고 뭐 가구들도 너무 괜찮고 소파도 괜찮고 그 베란다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 베란다 끝에 그 뭐 담배 피기도 좋고 뭐 경치가 좋죠. 베란다 끝에 보니까 물 항아리가 양쪽으로 있고 물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이게 풍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밑에 보라고 그래서 밑에 봤더니 개천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거를 기운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 물을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근데 풍수가 다들 얘기를 했어. 거기 가지 말라고. 풍수가 안 좋다고. 결과적으로 3개월 있다가 망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풍수도 그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은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돈 안 벌고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한 게 거기 대기업 나와 있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뭐 어디 무슨 자동차 회사도 나와 있고 뭐 하여튼 그 핸드폰 회사도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팜플렛을 만듭니다.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해요. 홍보를 하는데 홍보한다고 바로 연락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일은 계속 없는 거야. 이 일을 계속 없다가 이제 거기 리드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뭐 일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뭐 거기서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근데 거기가 정말 괜찮았었어요. 그 외국 애들도 많았고 걔네들 뭐 생일이면 거기 뭐 통으로 얻어가지고 뭐 풍선 만들어 놓고 뭐 저거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이 그러면 뭐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맥주도 주고 커피도 주고 뭐 그런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이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 가면 꼭 마치 외국 와 있는 느낌이고 물론 외국이지만 그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앞에 또 마사지 샵들이 쫙 있는데 아가씨들이 거의 비키니 바람으로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에이 뭐 이러고 다들 이쁜 애들도 많았었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저는 여자친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거기를 그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대행사들 그 큰 대기업들 하는 대행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해봤어. 뭐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방송사하고 좀 합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 나를 초대한 회사의 사장이 소개시켜준 제작사 사장을 내가 찾아갑니다. 가서 나는 이런 프로필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인데 중국에서 예능 프로를 내가 하고 싶다 너희들하고 그래서 총괄을 내가 하고 싶고 기획 같은 거 프로그램도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하드웨어하고 그런 것만 대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안 올라가도 된다. 근데 중국은요 외국 감독이 연출 못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안 돼요. 그 광전 총국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문화부 같은데 그런 데서 다 검열을 하거든. 그 외국 감독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 사상에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CCTV 아주 유명한 여자 PD를 소개시켜 주더라고. 근데 나이가 한 50 정도 된 여자인데 완전 아주 구렁이야. 이제 구렁이가 뱃속에 한 10마리 있는데 걔한테 아이디어 3개를 얘기했다가 그 3개를 다 뺏깁니다, 제가. 그리고 참여도 못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느끼고 야 이거는 CCTV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 방송을 내가 알아보다가 천진을 가게 됩니다. 천진이 북경에서 한 12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천진 방송국이. 거기서 뭐를 했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닥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네 프로그램이 뭔데 한번 틀어봐. 그래서 보는 거야. 보다가 아 저거 구성이 뭐가 잘못됐다. 세트가 저렇게 돼 있다. MC가 저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지. 걔네들은 뭐 마이크 붙잡고 안녕하세요 다자하 뭐 이러고 막 하면서 프로그램 하는데 일단은 니네들이 마이크를 없애라 그랬어. 마이크를 갖고 있으면 수갑 차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다 달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달든가. 왜 손을 하나 이렇게 되면 이건 못 떠나잖아. 여기서 떠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무슨 행동을 해도 때려도 이렇게 되고 뺏어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마이크를 일단 예능 프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마 처음으로 없앴을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무대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입구를 그 출연자들 들어온 데를 가운데로 뚫어라. 그래서 바로 이동거리가 빠르도록 동선이 빠르도록 해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뭐 카메라도 뭐 어떻게 잡아라. 너무 니들 웨스트 사이즈가 너무 넓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줘라. 예능 프로니까 표정들도 잡아주고. 근데 뭐 거의 명랑운동의 수준이니까 그냥 풀풀이야 풀풀. 전부 풀샷이야. 풀풀. 그러니까 게임 시작 그러면 그냥 전부 풀샷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넘어져도 표정 같은 거를 못 찍는 거야. 하여튼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 일을 했다가 이제 이제 프로그램 닥터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돈도 받고 편당 원래 뭐 2만의 위안도 받고 3만 위안도 받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천진의 그 유학생들 그 천진의 난카이 따시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공대인데 거기에 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을 알게 됩니다. 그쪽에서 알게 돼가지고 걔네들하고 그 재밌게 놀았는데 참 그 천진이라는 데는 북경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뭐가 틀리냐면 일단 술값이 싸. 술값이 싸고 북경보다 많이 써요? 응? 북경보다 많이 써요? 거의 한 반값 정도? 팁도 싸고. 그 수준은 많이 떨어지나요? 수준 좀 떨어지지. 수준 좀 떨어지는데 나름대로 또 순진하면서도 좀 그 순박한 맛이 있어서 나는 오히려 더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팁이 완전히 반값이니까 100위안만 더 줘도 그냥 뭐 애들이 너무 막 순진해가지고 막 매달리고.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하지.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이 좀 깔끔하잖아요.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향수라도 뿌리고 가고 뭐 머리에도 한 번씩 만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 짜장면들하고는 틀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랑 2차 나가서 술 먹고 또 뭐 3차 가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는 거기 가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참 재밌는 KTV가 있다는 거예요. 아, 가시죠. 그래서 그래 가자. 야, 술은 내가 살 테니까 팁은 각자 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갔어. 1층에 갔더니 1층에 이렇게 데스크가 하나 놓여 있고 웨이터가 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올라가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 무전을 때리는 거야. 뭐 해서 뭐 몇 명 올라갑니다. 뭐 이래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엘리베이터가 땅 열리는데 아가씨들 한 대여섯 명이서 깜짝 놀랐어요. 대여섯 명이서 여자들 저녁에 입고 자는 가운을 뭐라 그러지? 이브닝 가운인가? 아니 하여튼 속살이 비치는 거. 란제리. 란제리 같은 거, 그 망사 같은 건데 속옷을 아무것도 안 입었어. 다 보이는 거야.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깜짝 놀라면서 즐거움과 동시에 엔돌핀이 막 돌면서 야 이거 무슨 천국이 이런 데가 있냐. 빨리 들어가자 막. 환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앉았는데 뭐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뭐 춤추러 나거나 노래 부르러 나거나 서빙 가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 가고 그럴 때는 그냥 다 보이는 거야. 그 얼마나 지상 나고냐. 환장하는 거지. 북경이 그런 게 없거든. 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일본식 가라오케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가라오케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웨이터가 이제 이렇게 안내해서 가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약간 오작교 같이 이렇게 나무로 다리를 조그맣게 해놨어. 그 밑에는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일본식으로 일본풍으로 다 돼 있는 거야. 그 가면 방이 쫙 있어. 거기 뭐 저기 가라오케가 아니야. 이제 그 마사지 샵 같은 데인데 방이 딱 있어. 그러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녹화하고 누가 들어와. 마사지 하는 애들이. 근데 그 마사지 하는 거를 어떻게 초이스를 하냐면 그 입구에서 앨범을 봐요. 앨범을 이렇게 봐가지고 사진이 다 있어. 보면 나 얘. 그럼 거기 뭐 어디 출신 뭐 키 160에 뭐 다 써 있어. 그럼 나 얘. 그럼 얘가 오는 거야. 그 들어오면 나는 다다미 방에 나는 누워 있고 걔가 마사지 전신 마사지를 다 해주는 거야. 별짓 다 하는 거야. 막 얼음을 해가지고 뭐 그 소중이도 해주고 뭐 하여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북경에서 없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했는데 참